해병대 하면 생각나는 것은 역시 빨간색이죠.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해병대 하면 파란색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중국 해병대의 군복 때문인데요. 중국 해병대는 갈색이 아닌 미군의 해군복을 따라 하느라 파란색 군복을 내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실용성의 문제로 인하여 갈색으로 바뀐 형국이지만 파란색의 구형 군복이 남아돌아 결국 신형 군복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복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도 중국이 해병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있는 해병대 군인 중 한 명이 한국군의 위용을 피부로 느꼈다는 사연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연은 SNS 내용을 통해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타오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중국의 자랑스러운 해병대 소속 군인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렇기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애국심이 강한 편이라서 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성인이 될 무렵에는 해병대가 진짜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원하게 되었죠. 저는 혹독한 훈련으로 강해진 군인이기에 이런 제가 다른 누구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애국심도 존재했으나 바로 제 가족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사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군인이 되었던 것도 있었죠. 그런 저와는 달리 형은 애국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처럼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 받아줄 텐데 한국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면서 가버렸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장남인 형이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소임을 다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형의 안일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지만 형은 형의 인생이 있으니 내버려뒀습니다. 다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으로 돌아오라는 저나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끊임없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죠. 가족들도 형을 그리워하고 있고 중국이 더 안전한 나라인데 왜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한국은 아직도 휴전 국가에다가 북한만 보더라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보다 한참이나 떨어지는 나라에서 살면서 한국이 좋은 나라라니 웃기는 노릇이었죠. 그러던 중 형이 뜬금없이 한국으로 놀러올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저는 뜬금없는 형의 태도에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뱉게 되었습니다. 형은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려주고도 싶고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형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 사실을 뜻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형에게는 우선 한국으로 향하겠음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대에 휴가를 내고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여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제가 그것도 해외로 간다고 하니 다들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모른 척했죠. 굳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었죠. 저는 스스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노숙자가 많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인천공항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노숙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그들의 옆에는 커다란 배낭이 하나씩 있었는데 여행객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낭여행을 가는 젊은이들이 많은 듯 하더군요. 제 생각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을 만나서부터였어요. 저는 형에게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형의 집으로 가겠다고 한 상태였는데요. 친구들을 만난 곳은 바로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기 하나 제대로 못 먹는다는 한국에서 고깃집에서 만난다니.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인가 싶었지만 저희가 오고 나서 한국인들이 가득 찬 테이블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애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또 놀라게 했던 것은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서 본 친구들은 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학창시절에는 멸치라고 놀림을 받았던 제 친구가 좀 우람해졌더군요. 제가 몸이 좋아졌다고 하자 친구는 머리를 극적이더니 중국에서 지낼 때는 항상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가기 일쑤였는데 한국에서는 배탈이 난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학생이었던 시절 급식을 먹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탈이 나 조퇴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급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심지어는 뉴스 보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데 친구 하나가 그런 환경이었기에 장이 단련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배탈난 이야기를 시작했던 친구가 지금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 배탈나서 못 살 것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도발이라는 생각이 들어 중국을 무시하는 것이냐면서 자리를 박차듯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중국은 강대한 군인들이 있기에 안전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인이 아니라 한국 특전사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제가 1분 만에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 친구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맞다면서 웃더군요. 그러자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자극을 받았던 것인지 한국은 중국에게 곧 먹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끼리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던 도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일어나더니 저에게 중국어로 그런 이야기는 민감하니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술 기운이 올라왔기에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했고 삽시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그쪽 테이블에는 몇 명의 남성과 여성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에 비웃게 되었죠. 누가 봐도 여자 앞에서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폼 잡고 싶어하는 남자를 우습게 생각하며 싸우려는 건 아니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이미 흥분을 많이 했는지 그 남성을 툭툭 치면서 중국이 한국을 점령해주면 좋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손을 올려 남성을 밀치려는 순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리에 앉아만 있던 여성이 순식간에 제 친구를 팔을 뒤로 꺾은 채 제압했거든요. 제가 일어났더니 여성은 차분하게 싸울 생각은 없다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여자라고는 하지만 제압당한 친구를 보니 화가 나더군요. 저는 순간 흥분한 채 여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여성이 살짝 내민 발에 보기 좋게 엉켜서 넘어진 것이었죠. 여성은 더 이상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하더니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나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민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제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파하게 되었어요. 불과 몇 분 전에 특전사를 1분 만에 박살낼 수 있다던 제가 여자 하나에 못 당해낸 분위기라서 부끄러울 따름이더군요. 저는 그 후 형의 집에 도착했는데도 굴욕적인 그 일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다 강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형은 여자친구를 보여주기 전에 꼭 부모님께 잘 이야기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보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실 이미 한국 여자를 경험한 상태라서 그런 기센 여자랑 결혼하면 형의 인생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 진상짓을 하기로 결심한 이후였어요. 그 상태로 형과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형의 여자친구를 보게 되었죠. 화장을 옅게 하기는 했으나 아주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를 제압했던 그 여자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녀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놀라는 듯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하더군요. 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어제 고깃집에서 보지 않았냐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지연이라는 이름도 가명인 점 양해 부탁합니다. 형은 저희 둘이 어떻게 아냐면서 지연 씨가 직업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그러자 그녀가 남자들 사이에서도 당당했던 이유와 제 친구를 재빠르게 제압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군이라고 하면 TV 드라마에서 화장한 얼굴로 감초 역할로 등장하던 것만 생각했는데 한국의 여군은 제대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전날에 있던 일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은 흥분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머리를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라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한국군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정말 양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니 군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같은 직업군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인정하게 되는 요소가 되더군요. 남성도 힘든 일인데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형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기에 힘든 것은 당연하다면서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지킬 수 있기에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하는 생각이기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그녀와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긴 했으나 제 체면도 있으니 말을 줄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연 씨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한국 군인을 얕잡아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많을수록 그 군사력은 막강할 테니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든든한 한국군의 위상은 어느 장소에서나 발휘되는 듯한 사연이었는데요. 저희 클립 뉴스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마주쳤다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과 사연을 전해드리는 클립 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